안녕하세요.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 하시죠. 진행을 김우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았는데 주식시장이 조금 무겁게 흘러가면서 마냥 편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한 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맞는지 점검해보시고 오를 만한 종목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점검하시는 게 어떨지요. 최근 저희가 드리는 시장 전략과 공략주 시장에 딱 맞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 한번 점검 도와드릴 거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금요일장이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려웠죠? 어떻게 마감됐는지 지수부터 체크 도와드릴게요. 양시장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불이 들어오며 거래 마칩니다. 코스피부터 오늘 흐름 자세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또 고점을 장중에 다시 쓰고 나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을 했고 그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들어선 모습이죠. 코스피가 저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1% 정도의 낙폭을 보이면서 어제 시장보다는 28포인트 정도 끌어내리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도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입니다.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참 많이 꾸준하게 사들이던 또 메이저 수급 주체였는데 오늘은 변심을 합니다. 외국인 2,400억 정도 매도고요. 기관도 동반해서 순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 홀로 지금 같은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는 모습이죠. 7,100억 정도 사들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 시장 볼까요? 오늘 거의 2% 가까운 낙폭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HLB발 충격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주들의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1.7%의 조정이고 855선까지 밀리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도 역시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팔아갑니다. 1,300억 정도 순매도 우위고요. 기관은 다만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 1,258억 원 매수고요. 개인도 동반해서 기관과 사들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 시장은 AI가 어떻게 포착을 했는지 한번 싱크풀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 오늘 딱 하나 살아남았던 테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식료 섹터인데요. 강하게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죠. 여기에는 당연히 지금 시장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1분기 실적이 작용을 크게 했습니다. 오늘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삼양식품입니다.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거의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특히 해외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까르보 불닭이 굉장히 많이 해외에서 팔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앞으로 2분기에 대한 실적도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상한가까지 나왔고요. 증권사에서도 전반적으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양식품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그려냈고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에도 지금 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 오늘 빙그레도 16% 급등이고요. 삼양식품과 동반해서 52주 신고가를 그려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섹터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지만 제약바이오 체크 한번 도와드릴게요. 업종 함께 체크해 보시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주 오늘 참 안 좋은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HLB의 리보세라닙 간암 신약이 지금 미국 FDA에 승인을 신청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여기서 임상 실패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주들의 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투심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HLB 생명과학은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이외에도 HLB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게 참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악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섹터에 대한 투심이 악화됐다라는 점을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유리기판, 전선, 풍력까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특히 어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읽어봐야 할지 또 전략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장에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는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 하시죠.
나는 주식인이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에릭 대표님 모셔봤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다가 예.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잘 못 지낸 기분입니다. 아유, 예,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 밤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 시장 같이 살펴보시고 다음 장 대응까지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대표님과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이번 주에 유망했던 테마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봐야 하는 종목까지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새로운 전략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과 시장 한번 들여다볼게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평가 어떻게 하셨어요? 요거 PPT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전일 미증시 살펴보면 미증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주춤했죠. 일단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호황제 없이 숨고르기를 했는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체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주를 이루었고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간의 CPI 호재라든지 파월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된 상태에서 숨고르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종목으로는 월마트 보실 수 있겠는데 월마트 대표적인 대형 마트죠. 할인 마트인데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약 7%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월마트가 좀 시장의 주목을 받은 부분이 일단 이 월마트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이 필수 할인 제품을 찾는 소비 성향을 반영했다. 이러한 분석과 최근의 이슈죠. 이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 둔화 우려가 완화되었다. 즉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러 다닌다. 이렇게 좀 엇갈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적용을 시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뚜렷한 호재도 악재도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래서 예상치 부합하거나 훌쩍 상회했을 때 정말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온다면은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 먼저 국내 증시 앞서 보셨죠. 양시장 모두 정말 처참했습니다. 오늘 약세장을 예상했지만 말씀하셨던 악재가 또 겹치면서 굉장히 금요일에 보태서 더욱더 힘겨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자, 역시나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들이 이런 금리 인상이 없지만 현재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반영이 됐죠.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약세장이 이미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HLB 문제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코스닥을 굉장히 뒤흔들었죠. 사실 이 코스피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좀 감매수권에 진입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이기도 했죠. 그래서 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예상이 되는 지점이었지만 코스닥은 일부 좀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는 업종들 그리고 지수 자체로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HLB의 악재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다행히 알테오젠, 삼천단 제약 이런 다른 제약업체들은 또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일단은 개별 이슈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이런 HLB 그룹주들의 하한가 행진이 계속된다면 투심에는 긍정적일 게 전혀 없는 그래서 코스닥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단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추세를 바꿀 정도의 악재는 아니지만은 지금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기였고 지점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다음 주 코스닥 종목들 보신다면은 역시나 이 HLB의 움직임을 좀 감안하셔서 진입하시고 보유 종목들도 좀 관찰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도와주셨어요. 오늘 또 제약바이오에 큰 악재가 있었는데 다음 주 시장 만약에 제약바이오주 가지고 계시거나 투자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전반적으로 잘 살피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선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역시나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오래 봐왔지만은 역시나 종목을 제일 좋아하시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말미에 마지막에 이 스페셜 공략주 하나 드리고 히든 종목이죠. 이 플러스1 종목 잠깐 소개를 드리고 방송 이후에 오늘 밤 10시에 라이브 공개 방송 통해서 상세한 전략과 종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셔서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게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 결국 많은 분들이 제일 또 원하시는 거는 선물 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라갈 만한 종목 엄선해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한 종목은 저희 방송 끝날 때쯤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또 숨어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날 때는 한 종목 나오고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또 숨어있는 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 체크해 가세요. 대표님과 함께 이제 테마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테마가 좀 강했는지 두 개 테마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테마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 핫테마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재료가 살아있을지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만 뜨거웠는지 살펴보시면서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핫테마 보험입니다. 보험 관련해서 삼성화재에서 우선 이 주주 환원 정책이 포함된 이런 검토안을 공개했죠. 그래서 일부 중장기 자본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검토안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저PBR 관련해서 보험업종에서 전반적인 기업들이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해서 다른 기업들도 DB손해보험도 향후 2024년 2분기 이후에 이 자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정책적으로 시장에서 확실히 드러날 지점은 2분기 이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2분기까지 기대감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일부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좀 일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한 번에 시장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부 종목들 많이 급등한 종목들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리를 보시고 관찰을 하시다가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 보험이 강했던 것도 저PBR 관련해서죠. 그래서 이 되살아난 밸류업 기대감이 이런 보험 그리고 금융 업종들을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데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기업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발언을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발표에서는 좀 알맹이가 없는 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발표를 했다가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 다시 한번 부연적으로 이런 설명을 하는 모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좀 정치적인 부분이 있겠는데 지금 이 밸류업 정책은 기존 정부의 정책이죠. 그리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정부에서 이 밸류업 정책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힘겨루기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밸류업 정책이 실망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나타났을 때 이런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있을 수 있겠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최 부총리도 이런 세제 지원을 언급하면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시장에 동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주 하나 살펴보시면 말씀드렸던 이 삼성화재 있습니다. 역시나 저 PBR 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발표와 동시에 상승을 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재료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총선 때 또 조정을 받았죠.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부총리의 발언과 또 2차 세미나 기타 이슈가 있으면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신고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화재는 실적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지금 모멘텀을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좀 특징주의지만 앞으로 좋은 자리 나왔을 때는 좀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 이후에 신고가 달성한 삼성화재 잠깐 보셨고, 자, 이 보험주 그리고 금융주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금융주도 은행 관련해서 주주 환원에 굉장히 적합한 업종이다 이런 분석이 있죠. 그리고 실적 또한 전망도 좋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전망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핫테마 살펴보면은 이번 주 AI 챗봇이 있죠.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오픈 AI에서 새 AI 모델을 발표했죠. 출시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구글에서도 연달아 연이어 이런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은 주간이었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내달 생성형 AI가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를 차세대 버전에 공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이런 제미나이를 검색 엔진에 정식적으로 출시하겠다, 적용해서 출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그래서 국내 관련주인 카카오와 네이버도 좀 지금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시면 자, 이 AI 챗봇이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이런 챗봇뿐만 아니라 기기,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가전기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가 이런 AI 글로벌 빅테크들과 협업을 줄줄이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 LG전자는 구글, 메타와 이런 AI 기술에 대해서 협업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이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현대차가 중국의 바이두죠. 중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검색 업체인데 이 바이두와 기술 협업을 하면서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두는 또 테슬라와도 로보택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현대차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잘 따라가고 있다 보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역시나 AI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면 한글과 컴퓨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올해 초에 이렇게 AI 챗봇 관련해서 굉장히 부각을 받았지만 꽤 오랜 기간 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기간적으로 또 가격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최근에 이런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과 컴퓨터는 특히나 이제 올해 AI 접목된 제품들 그리고 관련된 라인업들이 줄줄이 발표되고 또 출시가 될 예정이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호실적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대, 저항을 받고 있지만 좀 관찰을 하시고 좋은 자리가 나오면 또 진입까지 해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한글과 컴퓨터 진입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시황적으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수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외국인 수급이 그대로 다 나가버리면서 상승분을 반납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시황에도 좀 적절하다 하는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플러스 원 곧 설명드리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뜨거웠던 핫테마 어떤 테마였는지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보험 관련주, 마지막으로 AI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AI에서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 특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플러스 원 종목을 하나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힌트 살짝 주세요. 네, AI 관련주입니다. 예, AI 관련된 종목이고 네. 또 화면 준비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어떤 종목인지 내용 들어볼게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정말 무언가 뭐든지 좀 일부 플러스를 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힌트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 종목 상세한 설명 방송 이후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니까 지금 힌트 집중하시고 공개 방송까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플러스 원 종목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AI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연결 기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20%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 자, 역시나 올해 초에 이렇게 급등을 했죠.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다가 일부 행보 기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좀 AI 챗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행보를 굉장히 오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점이 확실히 파악이 된 상태이죠. 그래서 최근 같은 저점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은 역시나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박스권 하단 쪽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서 충분히 박스권 상단에서 1차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고 또 수급적으로 꾸준히 기간이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말씀드렸듯이 공개 방송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플러스 원 종목 어떤 종목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살짝 힌트 주셨어요. AI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합니다. 특징적인 게 기관들이 꾸준하게 사모으고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또 이미 많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 관련된 모멘텀 가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오픈 채팅방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 종목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에 누구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먼저 실행시켜 주시고요. 카메라를 켠 채로 지금 화면에 있는 QR코드 앞에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링크가 하나 뿅 하고 나오실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대표님의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AI와 관련된 기관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바닥권에 있는 이 종목 선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에릭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고 건당 100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릭 대표님과 플러스 원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 진행될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세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금요일에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대표님이 오실 때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화장품 테마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보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이 테마는 어떻게 접근해봐야 할까요? 네, 먼저 교육에 앞서서 저는 좀 섹터 그리고 시황 종목의 재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이런 섹터의 전망 그리고 산업의 특징을 잘 파악한다고 생각하면은 종목의 재료와 합쳐서 굉장히 수익적으로 좀 유리한 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보면은 좀 어설프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좀 위험하다. 그거보다는 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기술적인 부분도 적용을 할 수 있다.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화장품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사실 작년 말부터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많으면서 그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든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나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주면서 지금 아직도 시장에서 핫한 테마이죠. 그래서 오늘 화장품 같이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먼저 역시 산업 전망부터 보셔야겠습니다. 올해 화장품류의 수출은 신기록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에서 3월 1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3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이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화장품 기업들은 예전에 중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죠. 근데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과 관련해서 수출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이후에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고 최근까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는데 최근 또 중국과 관계가 좀 나아지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경기가 좀 풀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또 중국 방문객 또한 늘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호재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교육 함께 하시면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망 좋고 수출 성적 좋은 화장품 산업의 특징을 보시면 유럽, 미국의 이 한류와 더불어서 좀 스며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이돌들 굉장히 좀 잘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좀 관련해서 굿즈라든지 여러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이런 아이돌들이 쓰는 화장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출 배경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K뷰티가 관심과 인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고 동남아를 비롯한 유럽 등이 있겠죠. 그래서 특정국 쏠림이 완화된 수출을 기반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즉, 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던 이 화장품 업황이 이제는 미국으로 좀 일부 이런 수출 기반이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베트남, 홍콩 이외의 170개국에 수출을 하면서 정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자, 산업의 밸류체인 잠깐 보시겠습니다. 좀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 산업 밸류체인 제가 심화하게 어렵게 설명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산업이 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뭐 머리, 팔, 다리가 어딘지 정도는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쉽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장품 섹터도 정말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면 뭐 6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좀 심오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기획, 개발, 원료 부자재, 그리고 제품 생산, 유통, 판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종합 화장품 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기업이겠죠. 그리고 이 유통 판매를 안 하는 기업은 브랜드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획 개발과 유통 판매만 하는 브랜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료 부자재 제품 생산만 하는 OEM, 그리고 기획 개발까지 같이 하는 ODM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자재, 원료 관련된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화장품 업계 업황에서는 이 OEM 그리고 ODM이 심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 업황 전체적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모든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테마성 그리고 시장의 주목이 일부 완화가 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은 이 OEM과 ODM에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종합 화장품 기업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다 설명을 못 드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제품 기획 의도를 개발 단계부터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최근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도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더불어서 기존의 시장이었죠. 이 중국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익 안정성이 정상화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시장에서 그리고 주가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좀 일부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아모레퍼시픽은 일단 미국에 지분이 있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코알엑스를 통해서 이미 미국에서 굉장히 자리를 잡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추후 굉장히 더 유망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적으로도 이 LG생활건강에 비해서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LG생활건강은 이 아모레퍼시픽에 비해서 좀 중국 의존도가 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외에 미국과 뭐 동남아 이외의 지역에서는 좀 지금은 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대형주를 접근하신다면은 저는 이 아모레퍼시픽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좀 괜찮다. 이 중에서는 괜찮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어서 보시면 브랜드 제조 기업들이 있죠. 자사 브랜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 및 판매 위탁을 하는 브랜드 제조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치안불, 네오팜이 있죠. 이 네오팜은 뒤에 특징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또 브랜드 기업, 브랜드 제조 기업과 브랜드 기업이 있는데 이 브랜드 기업은 화장품 제조, 외부 위탁 생산을 하고 브랜드 개발 및 제품 유통 판매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이 많죠. 클리오, 한국화장품, 에이블 CNC, 토니모리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 다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종목들이 이 섹터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팔인지 달인지 정도 파악하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말씀드렸던 특징주 네오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네오팜은 대표적으로 좀 아토피 관련해서 특징주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아토피는 현대 질병이죠. 옛날이면 뭐 아토피여도 아토피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일단 지금 현대 질병인 아토피가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들 애기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질병이죠. 특히 또 성인한테도 뭐 공기 이런 여러 가지
관련해서 또 성인한테도 나타난 질병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팜이 그런 아토피 관련해서 굉장히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 하면 네오팜이 떠오를 정도로 시장에서는 아토피와 네오팜을 연관을 많이 짓는데 역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같은 지점에서 반등한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저점이 확인된 종목이고 다시 한번 상승한 이후에 저항대에서 머물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네오팜도 굉장히 실적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재료가 많습니다. 좀 우려되는 거는 원자재적으로 가격이 조금 높으면서 매출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 고점 라인 저항대에 돌파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일부 조정 들어온지 관찰을 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산업의 밸류체인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제조기업이 있죠. 제조기업 이 화장품 업황에서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OEM은 고객사의 화장품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고 ODM 기업은 고객사로부터 제품 컨셉과 의도를 전달받아서 기획 개발부터 제조까지 수행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요 정도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요 세 기업도 굉장히 실적도 좋았고 사실 이번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도 좀 선별을 해야겠죠. 관심을 가지시려면 특히 말씀드렸던 이 ODM 관련해서 요 세 종목도 꾸준히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또 특징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국콜마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대에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조정을 잘 받았고 화장품 업황이 살아남에 있어서 비슷한 지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한 두 차례 급등이 나왔죠. 하지만 밀리지 않고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점대, 저항대에서 밀렸는데 이 한국콜마 굉장히 유망합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한국콜마 또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지만 시황적으로나 좀 이런 음봉들이 아직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자리 보이면 좀 진입까지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살펴보시면 마지막으로 부자재 원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용기, 펌프, 분첩 같은 제조를 하고 전체 원가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원재료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자재 및 원자료 기업으로는 연우, 승일, 덕성, 글로본 등이 있고 이런 원재료 관련된 종목으로는 현대 바이오랜드, 대봉 LS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기업들보다 주가적으로 또 실적적으로 좋은 모습을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런 부자재 원료 기업 그리고 원재료 기업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ODM 기업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대봉 L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잠깐 차트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행보를 오래 했죠. 그래서 박스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반등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죠. 이후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저점이 꺾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대봉 LS도 사실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금액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좀 미비한 금액이죠. 해서 이 대봉 LS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더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섹터의 이해를 위해서 좀 관심만 가져보시면 좋겠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종류도 잠깐 살펴보셔야겠죠. 크게 이런 기초 화장품, 그리고 색조 화장품, 기타 화장품, 미용 제품, 세안용품, 향수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지금 이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 선케어 제품들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화장품 관련해서 매수를 하시겠다면 저는 무조건 이 선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봤더니 이 선케어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이 선크림이 가장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선케어 시장은 굉장히 또 시장이 커지고 있죠. 수요 동안 같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 선케어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역시나 저가 그리고 고품질이 있겠죠. 한국에서 굉장히 이런 같은 선케어 제품이라도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 화장품 살 때 뭐 수분감 그리고 기능성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하게 사고 있습니다. 뭐 같은 뭐 로션 그리고 스킨이라도 자기한테 맞는 걸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품을 바꿔서 자기한테 잘 맞는 제품을 사려고 하죠. 미국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에서 나오는 각종 선케어 제품들을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것을 잘 찾고 있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은 근데 한국과 달리 이런 OTC 제품으로 선케어 제품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제품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돼야만 미국에서 또 사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 몇 개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 기업들을 좀 더 특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이 OTC 화장품 공급을 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제약 수준의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기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성 역시 검증이 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춘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자, 마지막으로 중국 수요가 회복한 것은 모든 화장품 기업들의 같은 비슷한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이 중국 시장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있고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적으로 이 중국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는 화장품 섹터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선케어 관련해서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특징 종목 보시면 코스맥스 있습니다. ODM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45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2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세계 1위 ODM 업체입니다. 세계 1위라는 말은 정말 미국에서도 1위라는 말이죠. 세계에서 1위니까.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 역시 비슷하죠.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기업들 종목들이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특징적으로 신고가 돌파 이후에 더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고점인 건 맞죠. 그래서 진입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렇게 코스맥스와 같이 굉장히 큰 추세에 만들 수 있는 종목 제가 또 가지고 왔죠. 일명 스페셜 공략주로 가지고 왔는데 잠깐 아나운서님 만나 뵙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섹터는 화장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공략주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조금 힌트 주셨죠?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종목 잉글우드 랩입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잉글우드 랩 대표적인 또 ODM 기업이죠. 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ODM 전문 업체이고 OTC 부문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 2,447억 원, 전년 대비 18%, 영업이익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 역시 눌림목에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겠죠. 해서 짧게 살펴보시면 이 종목도 역시나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에 비해서 특징주에 비해서 같은 자리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확실한지 이 부분은 제가 라이브에서 또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챙겨가실 분은 라이브, 공개 라이브 꼭 참여하시고 공개 라이브 들으시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목표가 그리고 1차 목표가 그리고 매수가, 손절가는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좀 재료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공개 라이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16,300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더 눌릴 수 있습니다. 시황적으로 좀 더 그런 요인이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 또한 또 좋은 의미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16,300원 아래에서 꼭 진입하시고 지금 바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이 중요하겠죠. 해서 지금 일부 1차 매수하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사시면은 충분히 또 여유 있게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진입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 진입하셔서 16,300원 아래에서 진입하시고 목표가 윗꼬리 부분 17,900원에 1차 매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가 드려야겠죠. 15,600원, 15,600원 라인 짧게 가져가시면서 좀 손익비적으로 좋은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오늘 공략주는 화장품 관련주 잉글우드랩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7,900원이고요. 손절가는 15,600원으로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여기서 이 종목 하나 더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플러스 원 종목이 그래도 짧지만 수익 익절을 했습니다. 1조 매도하고 추가적인 상승 나왔는데 제가 무조건 급등 나오는 그런 종목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건 할 줄 모르지만은 재료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높은 종목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개 라이브 들어오시면은 좀 좋은 거 가져가실 수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이 플러스 원 종목하고 또 말씀드렸죠. 스페셜 공략주도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방송 끝나면 못 들어오십니다. 다음 주에 들어오실 수는 있겠지만 오늘 들어오셔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예, 대표님이 항상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선물 종목 하나를 공개를 해주고 자세한 전략도 챙겨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주셨던 플러스 원 종목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오늘도 이런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밤 10시에 함께 해보세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여기 화면을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링크 하나 다들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잠시 후에 밤 10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도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에릭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겠습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고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에릭 대표님과 함께한 금요일이었는데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